자, 김봉현 씨 이야기가 너무 홀대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분 지금 우리 곡성 오빠가. 근데 그게 지금 검찰 수사의 기본적인 모든 것이 다 나오더만요. 김봉현 씨 자체를 이제 사기꾼으로만 보면 믿을 수 없는 다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그 변호사가 옥중 편지 폭로가 나오자 그 이주영 변호사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그 세 명의 검사한테 전화했다는 것이 확인돼 버렸어. 근데 저 부탁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이주영 실장이 이름을 가급적 말하지 말고 이 검사라고. 이 검사. 이름이 이렇게 이주영 나올 때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 밑에서 지금 그 방송 보고 있겠구나. 그렇죠. 푸나님 좋아하니까 보죠. 네, 저기 이주영 실장님 계시면 1번. 아무튼 옥중 편지가 폭로되니까 검사 3명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알고? 입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증거 인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 3명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아니다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장을 못 하겠는데요. 그 통화 기록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지만 내용은 딴 거다. 동서랑을 안 갔다가 이야기가 돼야 될 테니까. 근데 왜 하필 그 세 명을 찍어서 하면?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이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시간에 논사로 안 갔다는 알리바이 증명해야 되고요. 한동훈은 핸드폰 비번을 까면 되고요. 그렇죠. 이동규를 고소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떳떳하다고 하면 감찰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으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 이모 변호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해당 검사 3명하고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시점이 술자리 동석자들이 언론 등에 특정되기 이전인데 무슨 할 말도 없어요. 왜 하필 3명인데 그 많은 검사들 중에 이상하게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검사가 3명 딱 들어요. 그치? 그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은 거니. 그렇죠. 또 그리고 그것도 하나 있었죠. 언론, 그러니까 검찰이 김봉현이 조사 거부한다고 막 언론 플레이 엄청 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조사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야. 서로 대질 신문하고 날짜 맞추고 하는 상황에 아주 협조적이었는데 검찰에서 발표하기를 김봉현이 조사 거부하고 있다고 김봉현을 나쁜 사람 이미지화 시키는 상황. 근데 더 웃기는 거. 뭐 그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견서에 실수를 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말이 거. 되냐고 그게. 이게 더 웃기는 거죠. 근데 김봉현 수사하는 팀도요. 네. 상당 부분 뭐랄까 이 3명의 변호사 등등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의심을 받는 것 때문에 다시 꾸려진 팀이라고 하면 네. 대체 얘들은 뭐예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조사 한 번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법무부 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걸 처리해요. 근데 이게 어차피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도 검찰에서 파견한 검사들이에요. 예. 그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협조하는 건 법적 정의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수일까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차피 죽을 때까지 검사할 수는 없어요. 언젠간 나가서 변호사 해야 돼요. 그러면 정관 예우 받아야 되잖아요. 정관 예우 받으려면 검사들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옛날에 추미애랑 손잡고 이랬잖아. 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검사들도 대단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정말 극소수의 정의로운 검사들과 하고 있는 거라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상한 일들은 저는 일부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이 흐름을 거스르고 싶고 뭐 그런 심리도 반영돼서 약간 엉뚱한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엉뚱한 실수가 결과적으로는 큰 흐름 속에서는 검찰 개혁의 그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어처구니 그러니까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윤석열이 지금 검사들 뭐 간담회하고 다니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우리 검찰 한 가족이야. 니들이 경거망동하면 변호사하기 힘들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근데 보면 될 것 웃기는 같습니다. 건요. 사실 특수부만 챙겼지 언제 전체 검사 챙겼다고. 맞죠. 그 소위 말하면 점은 정치 좀 검사들만 이상해요. 챙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점이 참 이게 언론이 그러니까 진짜 그런 기술 잘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게 이 검사 막 땡땡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사실 특수부가 나뉘고 형사 공판부 나뉘고 이런 걸 몰랐거든요. 저도 자세하게 그냥 검사로만 생각했지. 근데 검사가 그렇게 반발했다 그러니까 옛날의 시각이었다면 검사들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추미애 장관 왜 이렇게 좀 무리하는 걸까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특수부 검사
검사들 아주 일부 얘기만 막 검찰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언론에서 포장하고, 근데 이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진짜 거의 검찰 내부의 조직까지 다 싹가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는 진짜 언론 개혁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검찰 언론 싸잡아가지고 우리 깨시민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황우석 때는 우리가 줄기세포 공부를 얼마나 했으니까. 이번에 아주 검찰 내부 조직이 뭐 공판부가 있었구나, 일반 형사부가 있었구나, 특수부라는 게 있고 공안부가 있었는데 공안부는 군부 독재 시절에 잘해먹다가 요즘 좀 힘이 약해졌구나, 특수부가 다 해먹었구나.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고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검찰 개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가끔씩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언론적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민주주의를 만들자고 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우리 진영이 이기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찰 같은 세력은 반 대한민국 세력인 겁니다. 알고 보면 네. 이걸 교묘하게 서로 이 프레임 싸움에서 포장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민주시민들이 깨어나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직을 묶을 만한 SNS 같은 것이 없었던 단점이 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결국은 이겨요. 왜냐? 검찰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시민들이 얼만큼 깨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느냐. 오죽했으면 내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변호사들 나오지만 내가 변호사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고, 제가 황우석 얘기를 이렇게 잠깐 했는데 그때보다는 추미애 장관은 좋은 조건이다. 그때 PD수첩은 거의 죽이는 분위기였어요. 90% 이상의 국민들이 PD수첩을 욕하고 황우석 편들었거든요. 근데 진실의 힘으로 그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도 민주당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냥 고독한 싸움을 했는데 결국 진실, 팩트, 증거를 내미니까 우선은 민주당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게 되겠죠. 전부가. 그럼요. 네. 지금부터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정치 시사 방송은 상당 부분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내일 지금부터 제가 못 봤는데 조선일보 인터넷판이 지금 어떨까 궁금합니다. 제가 바빠서 못 보고 왔어요. 보지 맙시다. 예, 그냥 답이 뻔하잖아요. 네. 아마 뭐 낙인도 엄청 찍을 것 같고 이성윤 지검장 그 수사팀이라든지.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주위 친구들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 낙인 찍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여태까지는 좀 심사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싸우지 말자, 뒹굴지 말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정치인분들도 한 분도 한 분씩 이렇게 이런 조국 전 장관님하고 추미애 장관님을 보면서,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같은 분들 보면서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민희 같은 사람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돼서 언론 문제를 파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날아가는구나. 그걸 느끼죠. 정청래 의원을 보면서 문화일보와 싸우면 저렇게 돼서 386까지 떨어뜨리는구나. 이렇게. 예. 근데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그만큼 이 힘을 네, 보태서 네.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깨지면 저도 막 되게 지치고 막 이게 될까 의구심이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 시민들이 함께 있다는 자체에 되게 든든해서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뭐 앞서 이제 목숨 걸고 운동하셨던 분들 마찬가지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은 내일부터 일단 출근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형성적 네. 형성. 그러면서 이제 소송 절차에 돌입을 할 텐데 네.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맞냐 안 맞냐라는 소송을 하고 나서 그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직무를 하게 해달라는 소송 2가지를 걸어요. 네. 그건 이제 아마 내일 중으로 법원에 접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잠시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부터 이제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 이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네. 정부 개인 비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 부인이 부자니까 아마. 막 부인 돈으로 하거나 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개인 돈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혼 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 자리 보고 네?
참네. 아 이제 쓰임이 다 했다. 아이 그만합시다. 아이, 오늘 왠지 설마. 불안하다. 뭔가. 예, 설마요. 다리 설마. 서서 지금 유튜브에서 나를 뭐라고 하나 하는 두 사람인데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고 하나는 윤석열일 수도 있어요. 확 찍어가지고 표적 수사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말. 많은 분들이 지켜주시겠죠. 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게 두려웠으면 박근혜 때 어떻게 지났겠어요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해서 못 자고 하는 소리지. 네.